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비타민C랑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피부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침에는 비타민C를 바르시면 되고 저녁에는 바르시면 돼요. 이런 이너뷰티 제품들이 진짜 내 피부에 도움이 도움이 되는지. 되냐.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을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하세요. 한 살에 좀 생겼는데 신생크림이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나? 요즘에는 좋은 워낙 많이 나와서 근데 피부 타입별로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거 성분이 제일 좋다. 피부텐텐의 권수연 원장입니다. 김유희라고 하고 12년차 트레이너로 재직 중이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관련 컨텐츠 같은 거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너무 늙었어. 팔자주름 같은 거 있잖아. 팔자주름은 좀 어려워. 팔자주름? 불독살?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건 어려워. 잔주름은 가능하지. 레티놀을 쓰고 있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탄력, 잔주름 개선, 이렇게 뭐 콜라겐 재생 이런 거를 싼 달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너무 강추하는 제품이죠. 그 우리 피부에는 좋은 거야? 사실은 안 좋지. 나 자주 했는데 비타민C도 좀 난 좀 되게 자극적이라고 들었거든? 네, 자극적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비타민C도 너무 높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티놀처럼 저용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비타민C를 오전에는 바르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옛날에는 비타민C가 자외선이랑 이렇게 접촉을 하면 이 비타민C가 산화되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 해가 떨어지는 밤에 발라라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비타민C의 효과가 떨어져서? 그치. 요즘에는 아침에 발라라고 말씀을 드려. 요즘은 괜찮아? 왜냐면 이 비타민C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오염 물질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까지 딱 발라버리면 아주 완벽하지. 그렇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뭐 내 피부가 난리 나거나 이런 건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고 비타민C의 효과가 떨어진다? 떨어질 수 있다. 아,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라고 하는구나. 그럼요. 그래서 잘 물어보신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비타민C랑 레티놀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피부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침에는 비타민C를 바르시면 되고 저녁에는 레티놀을 바르시면 돼요. 그 똑같은 거를 계속 아침 저녁 다 안 발라도 되는 거야? 네. 근데 비타민C랑 레티놀 둘 다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발랐는데 너무 자극적이다 이러면 격일로 어느 한 날은 비타민C를 발라주시고 어느 한 날은 레티놀을 발라주시고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관리를 잘한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비타민C 제품은 상관없고 용량 같은 거를 체크해서 사는 게 좋을까? 맞아요. 퍼센티지를 보고 사시고 그 다음에 제형, 약간 물 같은 제형이냐 아니면 끄덕끄덕한 크림 같은 제형이냐 요거를 더 선호하는 걸 쓰시면 돼요. 우리는 물 같은 거 쓰면 되고 조금 더 보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꾸덕꾸덕한 거 쓰시면 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언급을 하지 나중에 않겠습니다. 말해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그리고 이제 비타민C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타민C를 우리가 바르기도 하지만 먹기도 하잖아. 그쵸.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너뷰티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 질문 많이 대표적인 걸 콜라겐, 막 뮤신, 기타 등등 막 히알루론산 뭐 그런 거 있잖아. 히알루론산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트레이너로서 기능식품들을 많이 보잖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효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 근데 그러세요? 이런 이너뷰티 제품들이 진짜 내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 콜라겐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을 것 같아.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먹으면 어쨌든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반은 밑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응가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또 여러 군데 우리 장기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가는 퍼센티지는 과연 얼마일까? 물론 꾸준히 오랜 기간 먹으면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먹어서 내가 피부가 막 좋아진다, 막 드라마틱하게 그치. 좋아지고 이런 그냥 진짜 건강식품이구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피부를 위해서 콜라겐을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콜라겐 주사를 직접 여기 맞으시면 돼요. 이게 엄청 아플 것 같고 비쌀 것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콜라겐 제품이 비싸, 먹는 것도. 맞아. 그치? 네. 그거 하면은 주사 맞는 그치, 게 맞아, 낫겠다, 맞아. 그치? 그거 생각하면 확실히 우리가 콜라겐 넣는 족족 우리 피부로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아. 그치, 이거를 그치. 비싼 제품을 사서 오래 먹는 거랑 한 번 내 피부에 딱 양보해서 여기만 탁탁 넣는 거랑 그럼 그 즉시 피부가 좀 그럼 탱글탱글해지는 그 거야? 콜라겐이 다 들어. 즉시 탱글탱글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좀 그건- 곤란해. 아 그래? 그건 좀 곤란하고. 그렇지만 효과가 좋다. 그럼. 가성비가 좋다. 그리고 이것도 내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궁금한 게 내가 임신 때는 튼살이 안 생겼어.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니까 튼살이 좀 생겼는데 임신 때는 그 튼살 크림을 진짜 많이 발랐다 내가.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이 튼살 크림의 효과로 내가 튼살이 안 생긴 것 같긴 한데 이 튼살 크림이 없애는데도 도움이 되나? 튼살 크림이 제가 임산부일 때 사실 튼살 크림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 이게 튼살이 안 생기게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문헌을 찾았을 때도 그렇고 물론 아직까지 찬반 논란은 있긴 하지만 왜냐면 튼살 크림이 뭐냐면 굉장히 성분이 좋은 보습제에다가 피부에 재생되는 어떠한 물질들을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발라주면 우리가 튼살이 생긴 이유가 이 살이 그치, 늘어나면서 맞아. 이걸 따라오지 못해서 찢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습을 충분히 해줘서 마사지만 해줘도 이 피부 장력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튼살이 덜 생길 수는 있지. 그런 목적은 있지만 이미 찢어졌어. 튼살 크림만으로 어떻게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시술로는 가능해? 원래는 좀 어려웠어. 근데 요즘에는 좋은 시술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튼살이 치료가 됩니다, 여러분. 치료가 돼요. 네. 그 튼살이랑 좀 네.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셀룰라이트 있잖아. 셀룰라이트 크림 같은 거 되게 많은데 되게 비싸. 난 실제로 마사지 받으러 다녀봤어. 셀룰라이트 효과는 없었어. 돈은 많이 들고. 근데 그 셀룰라이트 크림 이런 걸로 집에서 홈케어로 셀룰라이트를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물어볼게. 네, 그 셀룰라이트가 왜 생기는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방층이 있고 거기로 어쨌든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우열이 되면서 울혈? 네, 그러니까 피가 좀 고이면서 이 주변으로 체액 성분들이 좀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떡이 되는 거야. 그 반죽되는 거. 네네네. 어. 이 조직들이 약간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이 밀가루 되는 조직이 거야? 약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크림만으로 바르면 과연 여기까지 통과를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이게 시술로는 가능한가? 도움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뭔가 충격을 줘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준다든지 완화가 가능해.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우리 참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난제거든. 회원들이 되게 많이 그래요? 없애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아. 많아서 우리는 운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 아, 그렇구나. 응, 응, 운동으로도 불가능하구나. 완화되어 보일 수는 있는데 그게 아. 실제로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아니다. 근데 피부과 시술로도 완벽하게 제거는 힘들구나. 네, 힘들지만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는 있다.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타입이 우리는 피부 타입이 또 비슷하잖아. 그렇지. 근데 피부 타입별로 피부과 전문의로서 이거 성분이 제일 좋다. 들어도 그러면 건성은 세라마이드, 지성은 나이아신아마이드. 너무 어려워. 나이아신아마이드. 네, 적으세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복합성. 우리가 복합성은 여기 T존은 지성이고 이쪽은 건성인 피부 타입을 보통 복합성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섞어 바르면 되죠. 뭐. 지성은 나이아신아마이드, 여기는 세라마이드 바르세요. 만약에 내가 민감하다 이런 분들은 판테놀이나 마데카소사이드 같은 재생 성분을 바르세요. 약간 시카 어쩌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바르세요.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다. 그런 분들은 살리실산 성분이 있는 걸 바르세요. 모공에 피지가 끼어서 생긴 거잖아요, 여드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를 좀 날려줄 수 있는 성분이 살리실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써요. 살리실산이 있는 폼 클렌저, 살리실산이 있는 토너. 그렇게 막 중복으로 써도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많은 용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 화장품이잖아요. 아, 그리고 그래서 갑자기 그 까먹은 거 하나 생각났는데 클렌징 하니까 그 약산성 클렌징 폼 있잖아. 네네. 그 약산성 클렌징 폼이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야? 네. 이게 우리가 산도에 맞춰서 이렇게 만약에 약산성이라고 응, 하면 약산성은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산도고 그다음에 약 알칼리성이 있어. 얘는 되게 세정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성이거나 아니면 여드름 피부에는 사실 약 알칼리성을 쓰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약산성을 써주시는 게 훨씬 좋죠.
피부 건강을 네, 위해서는 네. 좀 덜 네. 자극적이니까. 그래서 제가 뭘 쓰냐면 약산성에 살리실산 있는 걸 써요. 오, 정말 완벽하지 않아요. 여드름 피부, 지성 네. 피부한테 완벽한. 네, 피부가 네. 건강해지지만 피지는 좀 날리는. 아, 네, 그런 그런 제품이 거 있구나.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음. 건성의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위에 발라주면은 피부가 건강해지겠죠? 장벽이 튼튼. 그 다음에 이제 지성은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바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거를 발라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고 일반 환자분들이 진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내가 예전에 피부 염증 진료를 보러 피부과를 아, 갔는데 네네. 진료를 안 한대. 그래가지고 허탕을 치고 나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간판이나 이런 걸 보고 여기 진료하는 데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을까? 일단은 요즘 이제 워낙 미용하는 이제 음. 피부 미용 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돌고 돌아서 이제 병원으로 오. 오시는 분들이 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피부 질환을 4년 동안 어쨌든 피부과 전문의들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치.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의를 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음. 그런 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면은 음. 피부 질환을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쉽게 찾냐면 음. 만약에 언니를 유희잖아. 음. 근데 유희 다음에 바로 피부과 의원이 나오면 그거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데요.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질환 봐주세요 하시면 하면 돼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희 의원 음. 진료 과목 피부과 이런 데는 피부 질환을 안 보실 보실. 경우가 있다. 그럼 클리닉 이런 데는 거의 에스테틱을 한다고 하겠네? 미용을 좀 더 위주로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름과 뒤에 피부과 의원 이렇게 적힌 데 가시면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허탕 치는 환자분들이 많구나. 나는 허탕을 몇 번 쳤었어. 네. 유용하다. 네. 이건 진짜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아. 그래요? 응. 다 했어? 혹시 네. 까먹은 거 있으면 전화할게. 어. 오늘 이제 좀 유용했고, 그냥 어슴풀에 알던 것들을 너가 이렇게 좀 꼭꼭 집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좀 잘 알게 된 것 같아. 우리 운동 가르칠 때도 그런데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고 좀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맞아.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좀 상식을 잘 알고 케어를 잘 하시면은 훨씬 깨끗한 피부, 예쁜 피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혹시 구독자분들도 이 질문 외에 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또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드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뜨는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권수현이었습니다. 김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